안녕하세요. 더라인 성형외과 조지호 김윤근 정유성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팔지방흡입에 대해서. 팔지방흡입 하고 나서 그 키워드 1순위가 부작용? 팔지방흡입의 부작용. 팔지방흡입의 부작용은 뭐니 해도 울퉁불퉁한 겁니다. 팔은 다른 부위하고 다르게 지방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올바른 레이어를 뽑지 않으면 순식간에 울퉁불퉁해져요. 네,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집중해서 흡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선을 넘어서면 피부하고 근막층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아주 배기 싫은 유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의사 선생님만의 스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오시면 뼈만 남겨놓고 다 빼달라, 막 뼈팔 만들어주세요. 뼈팔 만들어주세요. 물론 정말 뼈처럼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팔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표준 체중에 가깝고 피하 지방이 많고 정말 가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은 또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팔에서 1000cc 뽑아준다고.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또 동의를 하고 환자분이 아주 심각하게 울퉁불퉁해지는 팔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적정하게 뽑았어요. 효과도 괜찮아요.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팔이 울퉁불퉁해지는데까지 안 가보셔서 그래요. 근데 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굳이 가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서 할 고생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조금 모자란 게 탁월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네. 우리 병원으로 이제 어려운 경우가 보면 우리가 그거 뭐 한 2년 동안 지방 이식하고 다시 다듬는 흡입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이제 상담하고 팔 울퉁불퉁해진 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좀 지나치게 많이 뽑는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팔 한쪽에서 막 1000cc 뽑아요. 자, 이게 1000cc입니다. 1000cc. 제 팔보다 두꺼운 거예요, 이게. 제 팔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 보통 표준 체중이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와요, 한쪽 팔에서. 순수한 지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더라인 기준으로. 그리고 또 팔 지방을 입하고 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압박복. 오늘은 그 압박복 왜 입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압박복 안 입어도 지방 흡입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을 뽑아내고 난 자리의 그 공간을 압박복으로 딱 이렇게 눌러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이 완전히 이렇게 짜부러들어서 딱 붙는 게 아니라 살짝은 섬유질이나 다른 걸로 채워져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압박을 딱 해주면 그 공간마저 이렇게 완전히 딱 이렇게 붙어버려서 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박복을 입는 거고, 그리고 또 초기에는 지혈 때문에. 지혈 때문에. 네. 첫 48시간은 지혈 때문에. 한 4주 정도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주 정도 입어주시면 4주 정도. 돼요. 네. 그럼 운동은 3, 4주 후에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본인들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상담할 때 진료하시는 분들 보면 압박복 안 입으면 처져요? 하고 묻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연관성이 있나요? 압박복 입고 안 입고 하고 처지고 안 처지고 하고는 별로 관련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좀 작은 그 미세의 불균형들을 좀 교정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과 조직 사이의 그 간극을 이렇게 딱 눌러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죠.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재수술. 석 달 전에 했대요. 재수술 해드리고 싶어도 참았다가 6개월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재수술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3주나 4주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 수술하시고 이렇게 오세요. 앞으로 좀 붓기도 더 빠져야 되고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많이 슬림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좀 더 기다려 보시라. 수술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너무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죠. 다른 곳에서 좀 지방을 채취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지방이 넉넉하다면 그 지방을 이제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일부에서는 줄기세포를 뽑고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이식하는 지방에다가 줄기세포를 섞어서 같이 이식을 해주면 효과가 좋은데, 한 번 이식 갖고 되는 경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식하고 있는 분 중에 아홉 번째 이식해서 조금씩 다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첫 번째 수술에서 무리하지 않고 올바른 병원을 잘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붓기, 그다음에 이제 울퉁불퉁함을 흡입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줄기세포 지방 흡입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지방을 뺄 때 줄기세포가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양의 줄기세포가 같이 없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뽑아낸 지방에서 줄기세포는 추출해서 다시 좀 복원하는 지방 줄기세포 보존 지방 흡입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거죠. 그럼요. 요게 탄력, 뭔가 붓기, 월등히 도움이 됩니다. 줄기세포는 정말
부모님이 주신 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난치병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흡입 후에 부종, 재생, 상처 회복, 그다음에 흉터 줄이는 것까지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게 뭐 큰 도움 되겠어? 이런 의문을 할 수도 있는데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팔지방 흡입 후의 관리 방법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다 하시고 압박복 잘 입어주시고 그다음에 한 2주 뒤부터는 이제 서서히 운동해주시고 그리고 식사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뭐 이러면 됩니다. 첨언하자면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사실 뭐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 웬만하면 하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압박복까지 입었는데 누워 계시면 손이 부어요. 그러면 또 손이 부었다고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안 움직이신 겁니다. 일상생활 하시면 부기도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병원이 그 여기 겨드랑이 있는 쪽에 상처 하나를 써요. 하나를 써서 팔을 흡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나 이런데 팔꿈치 쪽에 흉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캐놀라를 좀 긴 걸 씁니다. 상처 하나, 작은 상처 하나로 팔 전체를 흡입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인기 검색 1위 팔 지방 흡입의 이모저모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